고요했던 광둥성 화주시의 작은 마을에 어느 날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29살의 팽세매를 감싸 안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던 그녀에게 임신은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매일 밤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남편은 갖가지 약초를 구해다 먹이며 아내의 불안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처럼 찾아온 임신 소식에 부부는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고도 끔찍한 악몽의 전조였습니다. 임신 3개월째 팽세매의 배는 여느 산모와 달리 기이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크게 자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복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마치 78개월 된 만삭 임산부처럼 보였던 배는 팽세매 자신도 믿기지 않을 만큼 하루가 다르게 거대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팽세매를 볼 때마다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팽세매네 댁은 쌍둥이라도 갖는 건가? 배가 저렇게 클 수가 있나? 글쎄, 내가 본 임산부 중에 저런 배는 처음이야. 그들의 호기심 섞인 수군거림은 팽세매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팽세매 자신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태동은 느껴지지 않았고 입덧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배만 묵묵히 그리고 무섭게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창백해지고 얇아진 피부 아래로 굵은 정맥들이 푸르게 돋아났습니다. 사지는 힘없이 축 늘어졌으며 거대한 복부가 폐를 짓눌러 숨쉬기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팽세매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듯한 기이한 모습에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여보, 내 배가 너무 이상해. 이건 보통 임신이 아닌 것 같아. 팽세매가 불안에 떨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며 무뚝뚝하게 대꾸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애가 잘 크고 있는 거지. 괜히 걱정만 늘려서 병을 키우지 마. 그는 아내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쌍둥이도 아니고 왜 이리 배가 큰지 모르겠네.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원래 50kg이었던 체중은 어느덧 110kg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거대하게 부푼 복부 때문이었고 그녀의 사지는 점점 뼈만 남은 뜰야위어 같습니다. 그녀의 복부는 일반 임산부의 1.7배에 달하는 크기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조차도 이 전례 없는 증상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시도했지만 복부 크기가 너무 커서 내부를 정확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담당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T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부가 비대해지면 정확한 촬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팽세매의 배 안에 태아가 아닌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의료진조차 진단에 어려움을 겪자 팽세매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그녀의 고통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병실에 홀로 누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팽세매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남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아이를 간절히 바랐던 그의 다정함은 온데간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녀의 기이한 병을 향한 무관심과 경멸,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팽세매의 부풀어 오른 배를 혐오스럽게 훑었고 쇠약해진 그녀의 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의 고통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진정한 사랑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시선과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팽세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팽세매에게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혼해. 팽세매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파서 이러는 거잖아. 남편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냉정하게 내뱉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2, 3년 안에 죽을 거야. 내가 왜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야 해? 내가 병원에 계속 눌러앉아 있으면 난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그 비수 같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팽세매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낱 쓸모없는 짐짝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극심한 배신감과 앞날에 대한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메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기에 이제는 흐느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희미한 삶의 의지가 피어났습니다.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끊임없이 밀려오는 자살 충동을 억누르며 팽세매는 필사적으로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팽세매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족들에게 기대어 보려 했습니다. 병이 깊어져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지자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집 문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함께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을 때 늙고 지친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가난과 노환으로 지쳐 있었고 다른 형제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얘야, 우리가 어떻게 널 돌보겠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병든 딸을 돌볼 여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가난과 노환으로 지쳐 있었고 다른 형제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팽세매가 간절히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한숨과 침묵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어쩌고?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도 다들 자기 식구 건사하기도 바쁘단다. 괜히 짐만 될 뿐이야. 어머니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처절한 외로움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누구 하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모습은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싸늘한 등 뒤로 닫히는 문소리는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팽세매는 정들었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갈 곳 없는 그녀는 병원 복도를 전전하며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병원 로비 한쪽 구석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습니다. 구걸에서 얻은 빵 부스러기로 허기를 채웠고, 목마름은 수돗물로 달랬습니다. 2년간의 고단한 떠돌이 생활 속에서 그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채 복부의 액체는 더욱 불어났고, 몸은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한없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 복도에 홀로 누워있던 팽세매는 문득 길을 잃고 헤매는 개미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이었지만 개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팽세매는 흐릿하게 꺼져가던 삶의 의지를 다시금 붙잡았습니다. 그래, 저 작은 개미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도 포기할 수 없어. 최소한 버림받는 죽음은 피하고 싶어. 선생님, 저 여기 좀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죽는 것만은 무서워서요.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만이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겠지. 내 삶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걸까? 그녀의 삶은 서러움과 배신으로 얼룩진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린 듯한 처절한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팽세매는 병원 로비의 낡은 벤치에 몸을 웅크린 채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복부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고, 피부 위로 드러난 푸른 혈관들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복통에 그녀는 이를 악물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복부를 가득 채운 액체는 폐를 짓눌러 호흡 곤란을 유발했고, 심박수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금방이라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은 병원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는 징그럽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외면했고, 또 어떤 이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안타깝게 여기는 몇몇 사람들의 희미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복도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던 팽세매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광저우시 복대병원의 시위청실 웨이천 원장이었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가진 시 원장은 그녀의 위중한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의학적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환자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인간의 절규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시 원장은 조심스럽게 팽세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팽세매는 고개를 들어 시 원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따뜻한 목소리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습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시 원장은 즉시 의료진을 불러 팽세매를 진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110kg에 달했지만 그중 무려 60kg이 복부의 부종이었습니다. 복부 내 장기들은 이미 모두 밀려나 정상적인 위치를 잃은 상태였고 심지어 폐와 심장까지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위태로운 절벽 끝에 매달린 것과 같았습니다. 의료진은 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팽세매의 몸에서 액체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많게는 5,000원씩 복부의 액체를 배출하며 그녀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생명수를 빼내는 듯 조심스럽고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외면당한 팽세매는 여전히 홀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줄 단 한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에게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병원은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회의를 거쳐 무료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선 인간적인 연민과 배려의 발로였습니다. 간호사들은 팽세매의 눈빛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읽었고 그녀가 고향을 떠나온 후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팽세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위로를 건네며 잊고 있던 인간적인 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힘내세요, 팽세매 씨. 저희가 팽세매 씨 곁에 있어요. 한 젊은 간호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팽세매는 따뜻한 손길에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삶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씨는 꺼져가던 그녀의 생명력을 다시금 지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과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복부의 통증은 끊임없이 그녀를 갉아먹었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팽세매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그녀는 자신을 돌보던 간호사의 손을 잡고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만약 살아날 수 있다면. 팽세매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간호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힘내세요, 팽세매 씨. 저희가 최선을 다할게요. 팽세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살아나면 평생 간병인으로 일하겠습니다.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피어난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타인에 대한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한 인간의 숭고한 다짐이자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이 용기 있는 약속은 의료진에게 큰 감동과 함께
팽세매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에 보답하듯 더욱 힘을 내어 팽세매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료진은 팽세매의 복부에 삽입된 관을 통해 액체를 계속해서 배출했습니다. 매일매일 1,000ml씩, 때로는 5,000ml씩 엄청난 양의 액체가 그녀의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10일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팽세매의 몸에서 총 5만 밀레에 달하는 액체가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무려 맥주 100병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액체가 제거되자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던 복부의 부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료진은 그녀의 몸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종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양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고 마치 그녀의 몸을 숙주 삼아 자라난 괴물 같았습니다. 이건 난소 낭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담당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겠지만 이미 주변 장기들을 심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고 곧바로 수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종양은 마치 달걀 노른자처럼 두꺼운 막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무게는 약 2kg에 달했습니다. 이미 복부 내간, 비장, 위장 등 주요 장기들을 심각하게 밀어내고 변형시켜 호흡 곤란과 심장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팽세매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수술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은 팽세매는 그동안 병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 고통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녀의 버림받은 아픔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에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병원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팽세매가 밤마다 가족 사진을 몰래 들여다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팽세매의 고향을 수소문했고 기자단과 협력하여 그녀의 비극적인 사연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순식간에 뜨거워졌고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마침내 팽세매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광둥성 화주시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이었고 부모님은 이미 노쇠한 상태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소식에 그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랐지만 이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팽세매의 오빠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설지만 그리운 얼굴이 나타났을 때 팽세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팽세매, 내가 왔다. 괜찮으냐? 오빠가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팽세매는 오빠의 얼굴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다. 이제 걱정 마라. 내가 내 옆에 있을게. 오빠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가 겪었던 오랜 서러움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씻어주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은 팽세매에게 큰 위안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10년 1월 15일 팽세매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그녀는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나 살 수 있을까? 오빠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꼭 이겨낼 거야.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걱정 말고 잘 받고 와라. 수술은 매우 위험하고 복잡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워낙 컸고 주변 장기들 간 비장, 위장 등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른 장기에 손상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수술 전부터 팽세매의 호흡과 심장 상태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마취 전문의는 숨을 헐떡이는 팽세매의 상태를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광저우 복대병원의 서가성 쉬지아성 교수와 의료팀은 밤샘 연구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수술에 임했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 교수는 메스를 든 채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환자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중하게 메스를 움직였고 복잡하게 얽힌 조직들을 조심스럽게 분리해냈습니다. 의료진의 헌신과 숙련된 기술, 그리고 팽세매의 강한 생명력이 더해져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거대한 종양은 그녀의 몸에서 안전하게 분리되어 제거되었습니다. 수술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종양은 악성이었으며 이미 주변 장기까지 침범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악성 조직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어 재발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수술은 팽세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팽세매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수술 후 흐릿한 시야 속에서 팽세매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쨍한 병실의 불빛 아래 가장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빠와 부모님, 그리고 처음 보는 몇몇 친척들의 모습에 그녀의 심장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팽세매, 내가 살아났구나.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오빠는 그녀의 손을 놓지 못하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팽세매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서러움, 그리고 다시 찾은 삶에 대한 감사와 희망이 뒤섞인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제 제가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게요. 며칠 후 시위청 원장이 그녀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팽세매 씨, 이제 몸은 좀 어떠십니까?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팽세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과 의료진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원장님이 물었다.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아요. 미워하는 것은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독한 고통과 배신 속에서도 그녀는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영혼이 얼마나 강하고 숭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팽세메 씨, 혹시 수술 전에 하셨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시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팽세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제가 살아나면 평생 간병인으로 일하겠다고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팽세메는 자신을 구해준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하며 병원에 남아 간병인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환자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며 그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병원 내에서 작은 기적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하며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팽세메는 수술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병원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마음과 강인한 정신에 반한 동료, 의료진 중 한 명과 결혼하여 재혼했고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남편과 함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용기와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진정한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숭고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팽세메의 이야기는 단순한 병의 치료를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이 겪어낸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극한 고통, 외로움, 버림받은 아픔,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사랑과 용서, 생명의 가치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또한 남편의 차가운 태도와 가족의 외면이 환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그녀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절망했지만 길 위에서 우연히 본 개미의 생명력에서 삶의 의지를 얻었으며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과 간호사의 따뜻한 관심이 그녀의 정신적 지지와 치료 의지를 키웠습니다. 이는 의료진과 주변 사람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배려가 한 생명을 구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팽세메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것은 마음의 평화가 신체적 치유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며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우리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팽세메는 자신이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광저우 푸다 종양병원에 남아 연구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10년 넘게 그 약속을 지키며 병원과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병인으로 병동을 오가며 환자들의 손발이 되어 주었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큰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당신처럼 아주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을 수 있어요. 그녀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팽세매는 병원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간절히 바라던 아이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병을 이겨낸 환자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와 사랑으로 타인의 삶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팽세매의 삶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고 그 향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